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서해안 가로림만에서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멸종 위기종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학적인 가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용락 생태보전실장,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권경숙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최북단 백령도에서만 관찰되던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점박이 물범 좀 어떤 동물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점박이 물범은 한 1.8m 정도 되는 사람 크기 정도 되는 해양 포유류입니다. 해갈색 바탕에 전무늬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점박이 물범인데요. 네. 우리 바다 주변뿐만 아니라 오호츠크해, 베링해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북태평양에 주로 분포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우리 바다에 사는 이 점박이 물범들은 그 봄철부터 가을까지 네. 우리 바다에서 머물다가 이제 번식기가 되는 겨울이 되면 중국 바레만으로 가가지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령도가 가장 많긴 하지만 이 가로림만도 그 이전부터 꽤 많은 개체수가 있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한 10마리 정도밖에 관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물범들이 그 서식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령도에 오는 애들은 항상 백령도만 오고 또 가로림에 오는 애들은 또 항상 가로림만 오는 그런 또 생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이렇게 좀 해마다 관찰이 되고 있지만 카메라에 담는 건 좀 쉽지 않다고 하죠. 이렇게 점박이 물범이 포착됐다는 점은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매년 해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오는 거로 알고 있기는 했지만요. 네.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접근성의 한계나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촬영하거나 관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영상 촬영을 위해서든 아니면 저희가 탐조를 위해서 찾아보게 됐을 때 먼 거리에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인접해서 점박이 물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네.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담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발품을 팔아야만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드론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물범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모래톱에서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라든지 그 주변 풍경까지 담을 수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실장님, 이 점박이 물범 외에도 다양한 해양 생물이 이 가로림만에 서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그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그 거머리말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네. 기초 생산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달랑개나 흰발롱개, 그다음 객개와 같은 그런 그 소형 갑각류, 무척추 동물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이 거머리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살고 있는 그 해마라는 이런 보호 생물도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류하고 또 그 바다새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생산자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네. 다양한 그 생태 구성원이 살고 있는 좋은 서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깨끗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예,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센터장님, 이 말 그대로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 주목을 받는 이 가로림만은 사실 좀 아픈 상처를 좀 품고 있잖아요. 과거에 조력발전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컸던 상황인데 당시에 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한 논의는 과거 7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2010년도에 가로림만 조력사업 허가 이후에 아주 큰 쟁점으로 불거졌고요. 네. 찬반 논의는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림만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아주 컸고요. 네. 2012년 4월 환경영향평가 반려시까지 서산시청 앞에서 그 추운 겨울을 4개월 동안 187일간 천막농성을 진행을 했었죠. 예.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
그리고 청와대 등 총 3차례에 걸쳐서 400km의 도보 행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2014년 3월로 기억하는데요. 세종정부청사 반대 집회에는 주민들이 1000여 명이 참석해서 네. 반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양보호구역 가로림만 적용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주민 참여형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2016년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주민들의 힘으로 지킨 가로림만인데 그 이후에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세계 5대 갯벌로도 손꼽히고 있죠. 가로림만의 특징과 가치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해양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네. 습지보호구역, 그다음에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이렇게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로림만에 있는 전박이 물범 때문에 이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네. 지금 뭐 보호구역은 국내 한 30군데가 있는데 이 가로림만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경남 고성의 그 상괭이 보호구역하고 단 2개만 이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 이제 내만이기 때문에 그 육지 쪽으로 들어온 내만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바깥 바다보다는 보다 잔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머리말 같은 네. 경우에 이 그냥 물만 있는 곳보다는 일종의 우리 육상의 숲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특히 그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린 그 생물들이 네.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로림만이 단순하게 갯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모래사주 같은 이런 모래 형질의 그 저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예. 자, 뭐 이런 가로림만을 좀 잘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시장님부터. 그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그 한 400여 종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계절 조사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 1.5배나 2배 정도 더 많은 생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생물들이 가로림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걸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이 가로림만의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뭐 방금 실장님께서 뭐 더 많은 생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공감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실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떤 과제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주민들이 이 갈등을 슬기롭게 이겨냈기 때문에 현재는 보존에 대한 의지가 아주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중한 생태 자원을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아주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가로림만의 지속 가능성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큰데요. 네. 가로림만의 생태 자원을 발굴을 하고 보존하면서 이 자원을 활용한 생태 자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만이 가로림만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멸종위기 해양 보호 생물이 연이어 목격이 되면서 이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은 이 가로림만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기본 방향은요, 자연과 인간 그리고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입니다. 네. 해양 생태계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여건 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바다 환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해양
생태관광 거점 조성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운영 체계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지역 생생 전략으로 수산자원 회복 그리고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가 목표예요. 네. 근데 도입 시설을 살펴보면 점박이 물범 보호센터 그리고 가로림만 생태학교, 가로림만 둘레길 조성, 생태 탐방길 그리고 설감저수지 하구복원이나 고파도 생태계 갯벌 복원 이게 크게 복원, 보존 그리고 활용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장님, 그러면 이 지자체와 좀 관계 기관들이 MOU 체결 등을 통해서 뜻을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지자체하고 산학연이 그 MOU를 몇 개 맺어가지고 이제 네. 그 가로림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가로림 그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보호구역의 그 관리 체계적인 관리를 네.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로림만의 그 생태적인 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자, 그러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지켜야 할 부분, 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 정원을 마련할 때 뭐 데크라든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로림만을 찾고 이러한 생물들을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좋은데 네. 이게 지나치게 사람이 편하다 보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또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요성을 두고 뭐 핵심 코어 지역 그다음에 단계별로 좀 나눠가지고 네. 사람의 접근이 좀 어렵게 하는 구역도 좀 정해놓고 그다음에 좀 사람의 접근이 쉬운 구역을 좀 구별해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 주민들 또 어민들과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뭐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합리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것이 우선순위에 돼야 될 텐데 2017년도에 구성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의 다양한 행정과 어촌계 그리고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해서 한 네. 26명 정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이제 중단 상태입니다. 네. 정체되어 있는 이 위원회를 좀 더 최대한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소통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가 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여기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했고요. 네. 결국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그리고 국가정원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네. 의견 수렴을 정말 다양하게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행정의 노력도 대단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주민의 의지로만 그리고 행정의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민간 협의체가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 방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최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전문가로서 또 시민 사회 단체로서 이 가로림만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지역 주민들도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고 또 공감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 교육 등의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요하죠.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서산 태안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서산 태안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집계 중인데요. 살짝 기뜸을 해보자면 네. 해양보호구역 현장 관리 사업 중 어떤 분야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느냐 하는 질문에 네. 보전관리와 교육 홍보 등에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의견처럼 해양환경에 대한 다양한 생태자원조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해양환경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필수인 시대다. 그래서 시민과학자가 대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센터장님 그 잘 하고 계신데 그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이 가로림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림만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어민들 네. 대상으로 교육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그 여기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들이 이 뭐 정원을 방문할 때 그 해외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 방문하기 전에 소정의 그 교육을 받고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네. 뭐 짧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관찰을 했을 때 이해도도 높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네. 할 수 있는 행동을 구별해가지고 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전박이 물범을 촬영할 때 드론을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어디서 듣기로는 뭐 동물들이 드론을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박이 물범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그 제가 그 가로림만에서 제일 처음 전박이 물범을 그 관찰했던 게 2011년도 그 가로림 조력발전 환경 영향 평가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파도 가로림만 내에 있는 고파도 섬 앞에 그 네. 모래사주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물범들이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물범들의 습성이 이 육지에 올라오면 잘 그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물이 빠지기 전에 모래톱 위에 물 빠지기 전에 이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물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육지에 올라앉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물범들이 빨리 물속으로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와 그 거리가 되는 위치를 선정해서 항상 거기에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물범들이 배로 접근할 때는 한 100m에서 200m 정도만 가까이 가도 미리 도망갈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소리는 좀 나지만 네. 그래도 배보다는 위협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그 상공 30m 정도까지는 접근을 해도 무난하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전박이 물범센터가 또 생긴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전박이 물범센터가 생기는 것일 텐데요. 네. 사실 해양 포유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수산과학원에서 고래연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박이 물범이라든지 아니면 한 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거나 보존을 하거나 아니면 이 종에 대해서 보호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국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가로림만의 전박이 물범이 상징적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황해권에서 전박이 물범의 개연성들이 이쪽이 평안하려면 중국과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공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이 오는 백령도 같은 경우도 군사분계선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호하거나 어떤 센터의 기능을 맡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는 전박이 물범이 유일하게 가로림만에 있는 곳이고 전박이 물범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이 상징성의 의미와 그리고 연구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황해 전박이 물범 센터로서의 어떤 파일을 좀 키우고 네. 위상과 권위를 가져가는 전박이 물범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연구 기능도 그리고 그 관찰하고 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치료하고 뭐 보호하고 적응하고 이러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황해 전박이 물범 센터로서의 위상과 권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도 가로림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루는 가로림만, 이름도 예쁜 곳이고요. 이곳은 생물 다양성도 아주 높은 곳이고 그리고 둘레둘레 다니면 다닐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림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됐으면 네. 좋겠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로림만의 그 해양 생태계가 그 아주 그 기초 생산자부터 최상의 포식자까지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또 그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아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네. 이 국가 정원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게 지나치게 뭐 관광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나치게 개발된다면 오히려 그 보호 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 지나친 난개발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점박이 물범이 지켜낸 가로림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